우리 동쪽에 있는 그것 말고 저기 아래쪽에 있는 또 다른 방파제인 인도네시아가 지금 아주 큰일이 났습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우리의 커다란 자랑이자 전세계 방산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우리 KF21 보라매의 성공 그 개발 사업에 있어 인도네시아는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좋은 사업을 왜 우리 혼자 하지 않고 미국도 아닌 진짜 뜬금없이 인도네시아와 무슨 나무로 비행기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함께 개발을 시작했느냐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꽤 계실 텐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엄청난 개발비 때문입니다. 참고로 예전에 현대자동차가 신형 소나타를 개발하며 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3천억 원의 개발비를 투자한 이 차량은 이라는 문구였는데 즉 차량 한 대 그것도 이미 존재하는 것을 업데이트하는 개량형 새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만 1년에만 수백억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스스로 이런 규모의 초고성능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본 적도 없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걸 가장 기본부터 진짜 또다시 맨 땅에 헤딩하는 수준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일단 그 성공 가능성이 엄청나게 희박하다는 리스크와 함께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이건 자동차나 밥솥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무려 대당 수천억 원에 달하는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 개발 비용은 거의 웬만한 국가들은 단독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유로파이터라고 불리는 전투기, 이 전투기의 경우 그 개발 비용과 리스크에 대해 부담을 느낀 유럽 국가들 가운데 영국과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비용을 각각 나누어 부담하여 개발한 것, 즉 군사 전문 용어로 뿜빠이를 해서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인데 총 개발 비용은 대략 2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KF21의 개발 비용은 8조 1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그 8조 원이 넘는 돈을 1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투입해서도 다 만들어 놓은 비행기가 날지 못하거나 또는 다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확률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 KF21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결과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그 불가능한 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남은 건 돈인데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파트너를 찾다가 마침 근미래 자기 나라 공군의 신형 전투기가 50대가량 필요했던 인도네시아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전체 사업비 8조 1천억 원 중 20%인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 그리고 개발이 모두 완료되고 나면 50대를 인도받는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게 지난 2011년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이후 약 10년 동안 진짜 그 10년 동안 우리 연구원들과 개발자들은 미국이 도와준 FA-50 개발 경험 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즉 1세대 전투기조차 혼자 생산해 본 적 없던 상황에서 그 모든 단계를 건너뛰고 무려 5세대 또는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말 그대로 거의 사투에 가까운 노력을 퍼부으며 시간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인도네시아에서는 아마도 이 프로젝트는 절대로 성공할 리 없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매년 4월과 10월 두 번 자신들이 약속한 그 분담금을 우리에게 보냈어야 했는데 2017년까지 전체 분담금 1조 7천억 원 가운데 2290억 원만 납부한 채 더 이상 돈을 보내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인도네시아는 또 2019년이 되자 진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분담금을 낮춰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난색을 표하자 이번에는 그럼 현금 대신 팜유 같은 현물로 대신 납부를 하겠다며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딱히 식용유가 너무 부족해서 고통받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기에 그건 역시 거절하자 인도네시아의 국방장관인 프라보 수비안토는 인도네시아의 각종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며 한국 무기의 품질에 대해 이런저런 트집을 잡고 KF21 개발 상황에 대해서도 마치 지금 그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한국이 인도네시아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들을 하며 분위기를 이상하게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 KF21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는 그 분담금 제공 책임 외에 기술적으로는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이건 순수 대한민국 혼자 개발하는 차세대 무기로 인도네시아는 그냥 개발비 중 20%만 부담하고 나중에
다 완성된 전투기를 엄청나게 싼 가격에 50대 가져가는 조건이었을 뿐입니다. 대략 이쯤 되면 진짜 승질급한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2290억 원 돌려주고 꺼지라고 하고 싶은 상황이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신사적으로 그들을 대하며 계약을 유지시켜 왔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인도네시아가 필요했던 두 번째 이유 때문인데, 즉 전투기 개발 완료 후 첫 수출 상대를 미리 확보하려던 목표 때문이자, 아울러 그게 앞으로 이런 전투기 수출 사업에 있어 그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상당한 동남아시아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폴란드에 수출했고 세계적으로도 크게 인정을 받고 있는 우리 FA-50 경 전투기도 그 실정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게 우리나라에서가 아닌 바로 필리핀에서입니다. 따라서 그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자칭 대장 국가이자 가장 경제 규모가 큰 인도네시아에 대해 끝까지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인도네시아는 분담금도 줄여주지 않고 또 현금 대신 그 품질 좋은 인도네시아 팜유도 우리가 받지 않겠다고 하자 이번엔 진짜로 이상한 요구를 해옵니다. 바로 KF-21 전투기의 해외 수출 권한을 자기들에게 달라는, 정말 대꾸조차 하기 귀찮은 수준의 요구였는데, 우리가 순수 우리 기술과 노력으로 개발한 전투기의 해외 판매권 권리를 약속한 분담금도 내지 않는 인도네시아에게 양도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었기에 우리가 거절하자 이번에는 또 아까 그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그럼 자기들은 이제 프랑스로 가서 라파를 구매할 것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그게 프랑스와 이야기가 잘 안 되었던지 그 다음에는 이제 오스트리아에 가서 유로파이터를 대신 구매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이제는 거의 반협박 수준으로 계약을 파토를 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2021년 4월 9일 10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그 보라매가 아주 성공적으로 완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또 3개월 뒤에는 그 시험 비행까지 완벽하게 성공을 해버리면서 정말 기대 이상의 엄청난 개발 성공이 현실화되어 버렸고, 또 전세계 언론들에서도 한국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성공시켜버렸다며 이건 기적이라며 극찬에 극찬을 하며 기사를 쏟아내자 무슨 조울증 환자 아니면 단기 기억상실증 환자도 아니고 바로 얼마 전까지 현장 가격 내고부터 팜유 강매 그리고 계약 파기 수준의 협박을 하던 인도네시아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 문제의 국방장관은 갑자기 언론에서 한국 무기들에 대한 극찬을 하기 시작했고, 한국 정부에게 다시 그 분납금 납부를 시작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지금 너무도 성공적으로 잘 시작되고 있는 이 KF-21 사업을 1차 완료 시점인 2026년까지 끝까지 잘 진행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그 무리한 요구들 가운데 일부를 들어주어 전체 개발비의 20%에서 18.8%로 분담금을 낮춰주고 또 남은 현금 가운데 30%를 현물로 받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남은 현금이 대략 8천억 원이 조금 넘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주었음에도 인도네시아는 이후 지금까지 고작 400억 원만 보내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직 8천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아마도 여기에서 또 어떤 꼼수를 써서 추가로 조건을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간을 보고 있던 그런 짜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제비 인도네시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번 우리나라에게 전세계 무기시장 역사에서도 손에 꼽힐 수준의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를 사갔던 폴란드에서 이제는 K2와 K9과 같은 지상 무기에 이어, 그리고 지난번 구입했던 FA-50 거래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지 현재 계약 이행 관련 지지부진하여 힘들던 KF-21 사업을 자기들이 인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그 2,500억 원 상당의 분담금을 인도네시아에게 돌려주고, 남은 분담금도 모두 멸균 우유나 소세지 같은 현물이 아닌 그 1조 5천억 원 모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 KF-21 사업의 공식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소식입니다. 일단 납부금 관련 지금처럼 지저분한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개발 완성 후 폴란드가 자기들 물량을 수입해가면 그 초도 수출 물량 부분도 해결이 되며, 게다가 이 KF-21에 대한 유럽 시장의 잠재력은 동남아 시장에 대한 잠재력 이상이기 때문에 이후 동남아 시장은 이제는 딱히 인도네시아가 없더라도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천천히 여유롭게 개척할 수 있게 돼요. 한국으로서는 그 지긋지긋한 최악의 비매너 파트너 인도네시아 대신 약속 잘 지키는 VIP 고객인 폴란드와 손을 잡는 것이 어느 면으로 보나 커다란 이득인 것입니다. 사실 이 KF-21 전투기 사업을 인도네시아에서 폴란드로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아주 쉽습니다. 그냥 전투기에 붙어있는 그 인도네시아 국기를 아래 위로 뒤집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얼마 전 폴란드의 국영 방산 업체인 피제트의 흐박 회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앞서 말한 KF-21 전투기 사업 인수 이야기를 하며 그 개발 현장을 시찰했을 때 저기 우리나라 국기가 뒤집어 잘못 붙어 있는 것 같다며 아주 뼈있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안동 고등어도 아니고 늘 간만 보는 간제비들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상남자의 나라 폴란드가 이렇게 오승환 돌직구를 날려버리자 갑자기 상황이 급해져 버린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언론들을 통해 또다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는데 상황이 너무도 다급했던지 그 절대로 멈추지 않는 동남아식 무리수 뻥카 기관차는 결국 종착역에 도착을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는 곧 자기들만의 4.5세대 차세대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자국 국민들에게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뭐라고 코멘트를 하고 싶은 유혹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사실 너무 들을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제는 그동안 한국에게 그랬던 것에서 앞으로는 한국과 폴란드에게 찡짜를 붙어 꽤 우리를 피곤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로부터 KF-21 사업을 인도받으려면 인도네시아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갑자기 최근 들어 급발진을 하며 이 KF-21 사업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폴란드가 얼마나 서로를 파트너로 원하는지와는 상관없이 이게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협조를 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관련 마지막으로 또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인도네시아가 최근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무려 48대나 구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략 81억 달러. 우리 돈 9조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이 가운데 얼마를 납부를 했고 또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것은 일단 팩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분담금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은 이제는 믿기 힘든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라팔 48대면 인도네시아 공군에게 필요한 수량인 약 50대를 모두 채우게 되는 것인데 그럼 이제 KF-21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쿨하게 폴란드에게 파트너십을 넘기면 한국, 폴란드 그리고 인도네시아 모두에게 좋을 텐데 어찌된 게 이전보다 더 강경하게 절대로 이 파트너십을 포기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어 뭔가 또 다른 계산이 있는 것 같아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KF-21은 1세대 전투기도 만들어보지 못하는 우리가 그것 다 건너뛰고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내 그것도 엄청난 수준으로 성공시켜버린 우리나라의 자랑이자 우리 무기 개발 능력의 새로운 이정표이며 또 다른 도약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계획에 따르면 이 KF-21은 배치 3까지 개발을 완성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4.5 또는 대략 4.8세대 정도의 전투기로 완성이 될 텐데 거기서 얻게 된 그 개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 다음 5세대 전투기를 건너뛰고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번에 우리 KF-21의 그 기적 같은 성공 과정과 결과물을 보면 그건 충분히 가능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12년에 걸쳐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외로운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여 최강의 항공 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 방산 능력의 마지막 남은 그 퍼즐을 완성시켜 주신 카이의 연구진들을 비롯한 모든 참여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조건으로 보나 매너로 보나 폴란드는 아주 훌륭한 사업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시 전 세계에서도 가장 실력있고 신의를 잘 지키는 최고의 사업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마치 선남선녀처럼 우리는 서로 너무도 잘 맞습니다. 폴란드와의 지금 그 계약 이야기가 꼭 잘 마무리되어 우리와 폴란드가 서로 윈윈하는 더욱더 가까운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